반가워요, 여러분. 순마 국어 채널을 찾아주신 전국 최상위 5% 수험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제대로 파헤쳐볼 해설 지문은 바로 비합리적 인간의 환상, 경제학적 합리성과 게임 이론의 해체입니다. 가끔 보면 그냥 자기 손해를 보면서까지 불공정한 사람을 응징하거나 남을 돕는 경우 있잖아요. 겉보기에는 아니 저렇게 비합리적일 수가 싶지만 과연 이게 경제학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동일까요? 오늘 해설할 이 텍스트 솔직히 최고 난도입니다. 경제학적 합리성 모형에다가 게임 이론의 꽃이죠. 역방향 추론까지 결합되어 있거든요. 자, 변수들 사이의 쫀쫀한 논리적 관계, 그리고 보수 행렬, 이른바 페이오프 매트릭스를 완벽하게 씹어먹는 구도적 독해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해설의 로드맵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이론적 갈등. 두 번째, 작동 기제.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각각 변수 논리와 게임 이론 적용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실전 문제 풀이까지 쫙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이론적 갈등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인간을 아주 철저하게 뼛속까지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주체로 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최후 통첩 케미 같은 데서 푼돈이라도 챙기는 대신에 아예 내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상대를 응징하는 이타적이거나 복수심에 불타는 행동들. 이런 것들은 경제학적 합리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걸까요? 딱 이 지점에서 두 가지 대립적인 견해가 팍 부딪힙니다. 견해 1은요, 이런 행동들이 합리성이라는 가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봐요. 도덕적 분노나 이타심이 무슨 계산기 두드려서 나오는 거냐 이거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그리고 이 지문의 핵심을 찌르는 견해 2는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아무리 감정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이라도 결국엔 그 행동에 따르는 비용과 가격을 통해 엄청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역발상인 거죠. 완전 흥미롭지 않나요? 네, 두 번째 파트, 이 논리의 작동 기제를 살펴볼게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현상을 비용과 가격으로 설명한다는 걸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형광펜 쫙 쳐야 할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경제학은 여러분이 구세군 냄비에 돈을 넣을 때 얼마나 가슴이 따뜻해지는지 그 가치나 행법 자체를 따지는 학문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정말 차갑게 그 가치를 얻기 위해 치러야 하는 기회비용, 즉 가격이 오르내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바꾸는지만 딱 추적하고 예측하는 겁니다. 세 번째 파트, 이런 작동 기제를 실제 변수와 논리에 적용해 봅시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완벽하게 딱 분리해서 세팅해야 할 두 가지 변수가 나옵니다. 바로 소득 효과와 가격 효과예요. 소득 효과는 세금 뗄 거 다 떼고 진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 즉 세후 소득이 커졌냐 작아졌냐를 말해요. 반면에 가격 효과는 내가 기부라는 행동을 할 때 겪는 실질적인 대가, 그 비용의 변화를 뜻하죠. 구조적 독해하실 때 이 두 녀석의 움직임을 독립적으로 딱 잡아내지 못하면 뒤에 나오는 역설적인 상황에서 무조건 길을 잃게 됩니다. 자, 이 두 변수가 조세제도라는 현실에서 어떻게 맞붙는지 볼까요? 정부가 소득세율을 깎아줬다고 쳐봅시다. 만약 우리가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못 받는 사회에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기부할 때 드는 비용, 즉 가격은 그대로인데 내 세후소득만 쑥 늘어났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기부를 더 많이 하겠죠? 근데 만약 소득공제를 받는 사회라면 세율이 낮아지면 일단 세후소득은 늘어납니다. 근데 동시에 기부에서 받던 쏠쏠한 세금 감면 혜택도 같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한마디로 기부의 실질적인 가격이 확 비싸져 버리는 거예요. 특히 최상의 소득계층에서는 이 가격이 오르는 효과가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를 아예 씹어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부를 줄이게 되는 거죠. 와, 인간의 그 순수한 이타심조차도 결국 치밀한 가격 계산의 결과라는 걸 보여주는 정말 소름 돋는 대목입니다. 네, 다음으로 네 번째 파트, 게임 이론 적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지문의 진짜 보스몹, 가장 고난도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심호흡 한번 하시고요. 화면에 있는 게임 트리를 한번 보세요. 감정 따위는 하나도 없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두 경기자 A와 B의 기본 신뢰 게임입니다. 구조가 이렇습니다. A가 먼저 신뢰를 할지 말지 정하고, 그 다음 B가 협조할지 배신할지 정하고, 마지막으로 A가 보복할지 말지를 결정하죠.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이 똑똑하고 합리적인 두 사람이 결국 아무런 이익도 못 건지는 10,10이라는 최악의 비효율적 결과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걸 풀려면 머릿속을 차갑게 식히고 게임 트리의 맨 끝에서부터 거꾸로 착착착 짚고 올라오는 역방향 추론을 기계적으로 돌려야 합니다.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1단계.
맨 마지막에 배신당한 A는 고민합니다. 보복을 하면 내 보수가 0에서 마이너스 10으로 깎여요. 극도로 이기적인 A가 자기 생돈 날리면서 보복을 할까요? 절대 안 하죠. 2단계. B는 이걸 이미 다 간파하고 있어요. 어허, 내가 배신 때려도 쟤는 쫀쫀해서 보복 안 하네. 그럼 B는 15를 받는 협도 대신에 30을 챙기는 배신을 낼름 선택합니다. 자, 3단계. 첫 순서인 A도 바보가 아니에요. 이 모든 시나리오를 다 꿰뚫어 보고 있죠. 아, 내가 저 녀석을 신뢰해봤자 무조건 배신당하고 난 깡통차겠구나. 결국 A는 아예 처음부터 신뢰하지 않음을 선택해버리고 게임은 10,10이라는 허무한 보수로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여기에 도덕규범이나 활활 타오르는 복수심 같은 내면적인 변수가 훅 치고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화면 오른쪽을 보세요. 이건 A가 배신당했을 때 극대노에서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선 행렬이랑 틀은 똑같은데 맨 아래 A가 보복할 때 떨어지는 모수가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으로 완전히 뒤집혀 있습니다. 이 극적인 변화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원래 마이너스 10이었던 보수가 플러스 10이 됐다. 이건 단순한 숫자 장난이 아닙니다. 내 복수심이 채워질 때 느끼는 그 무형적인 짜릿함, 그 심리적 가치. 그러니까 경제학적 용어로 효용이 수학적으로 정확히 플러스 20이라는 실질적 가격으로 환산돼서 저 매트릭스에 떡하니 반영된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A는 배신당했을 때 만서림 없이 보복을 때립니다. 마이너스 10 더하기 20은 10이니까요. 그럼 B는 보복당하는 게 뻔히 보이니까 쫄아서 배신 대신 협조를 선택하겠죠. 이걸 다 예측한 A는 이제 안심하고 B를 쿨하게 신뢰합니다. 결과는 두 사람 모두 15,15라는 최적의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비이성적으로 보이던 복수심이라는 감정이 오히려 경제적인 꽉 막힘을 뻥 뚫어주는 아주 합리적인 변수로 활약한 셈입니다. 기가 막히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 배운 걸 써먹어봐야죠. 실전 문제풀이로 넘어갑니다. 앞서 우리가 변수들의 관계랑 역방향 추론을 완벽하게 세팅했잖아요. 이제 출제자가 파놓은 함정들을 하나하나 가볍게 밟아줍시다. 먼저 16번 문제. 출제자의 의도는 명확해요. 산문단의 그 견해 이해 뼈대를 네가 똑바로 잡고 있느냐 이겁니다. 정답 2번 딱 고르셨죠? 경제학은 사람들이 자선을 베풀면서 얼마나 벅찬 감동을 느끼는지 그 내면의 가치를 절대 평가하지 않아요. 오직 그 가치를 쫓아갈 때 되는 비용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변할지만 예측할 뿐입니다. 지문을 관통하는 대전제와 너무나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깔끔한 선제였습니다. 다음은 진짜 킬러 문항 냄새가 났던 17번입니다. 변수 추론 문제죠. 아까 우리 같이 그렸던 소득 효과랑 가격 효과 매트릭스 기억나시죠? 정답인 5번 선지의 디귿을 뜯어봅시다. 소득 공제가 안 되던 게 되는 걸로 바뀌고 동시에 세율까지 깎아줬대요. 자, 공제가 생겼으니까 기부할 때 지불하는 실질적인 가격은 훅 떨어지겠죠? 그리고 세율을 내렸으니 내 세후 소득은 두둑해집니다. 잠깐, 가격은 떨어지고 소득은 늘었다? 이 두 변수 모두 앞다투어 기부를 팍팍 늘리는 쪽으로 엑셀을 밟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납세자의 기부가 확실히 증가한다는 이 추론은 논리적 빈틈이 1도 없는 완벽한 참입니다. 자, 드디어 오답률 1위를 찍었던 대망의 18번 문항입니다. 사실 쫄 필요가 없는 게 우린 아까 이미 역방향 추론을 기계적으로 싹 다 돌려놨거든요. 정답인 3번 선지를 한번 쓱 보세요. A가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경우 A가 B를 신뢰하던 않던 두 사람이 받는 보수에는 변화가 없군 이라고 되어 있죠. 아, 진짜 어림도 없는 소리죠. 우리 분석 결과 어땠어요? 복수심에 불타는 A가 떡하니 신뢰를 내밀면 B가 쫄아서 협조하니까 15,15가 뚝딱 만들어집니다. 근데 만약 A가 처음부터 신뢰 안 해버리면 얄짤없이 10,10으로 게임 끝나버리잖아요. 보수가 15에서 10으로 확 변하는데 변화가 없다뇨. 너무나 명백한 논리적 모순을 품고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간의 고결한 이타심, 그리고 뜨거운 도덕적 복수심마저 경제학의 차갑고 서늘한 보수 행렬과 가격 변수로 싹 다 취하내낼 수 있다는 걸 우리 두 눈으로 확인했어요. 이 지문의 논리 전개 과정 정말 예술에 가깝습니다. 머릿속에 완벽하게 체화될 때까지 이 구조적 독해 과정 계속 반복해서 씹어 삼키셔야 합니다. 자, 그럼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질게요. 우리의 이런 도덕적 분노나 선한 의도조차 결국은 철저한 득실 계산기에서 나온 결과값이라면 여러분 생각에 우리 인간은 진정 도덕적인 존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기가 막히게 정교하고 효율적인 계산기에 불과한 걸까요? 고민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 심층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